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큰오빠 민수, 둘째 오빠 정훈, 그리고 막내인 저수진. 병원에서 나와 카페에 앉았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제가 먼저 물었어요. 글쎄, 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는 없고. 민수 오빠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요양보호사라도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훈 오빠가 말했어요. 그것도 돈이 드는데 누가 부담할 건데? 당연히 같이 부담해야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시게 할 건데? 제가 물었을 때 오빠들이 서로 눈치만 봤어요. 우리 집은 며느리가 직장 다녀서 돌볼 사람이 없어. 민수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집도 좁아서 어머니 방을 따로 드릴 수가 없고. 정훈 오빠도 핑계를 댔어요. 결국 나더러 모시라는 거네. 며칠 후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각자 배우자들까지 참석했죠.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정훈 오빠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를 누가 모실 건지 정해야 해. 민수 오빠가 말했어요. 내가 돈은 좀 보탤게. 근데 집에 모시는 건 안 돼.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사정이 그래. 며느리도 반대하고. 큰형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둘째 오빠는? 우리 집도. 수진이 내가 딸이니까 좀 더 편하지 않겠어? 딸이라서 편하다고. 오빠들, 나도 직장 있고 애들 키우는데 어떻게 혼자 감당해? 그래도 넌 여자잖아. 여자라서? 화가 났어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엄마가 혼자 계실 수는 없잖아. 그래, 마음은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모시면 우리가 돈을 보탤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어머니,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럴 수가. 결국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시고 대화도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어머니, 아침 식사하셔야죠. 넌 누구니? 저예요, 수진이. 수진이? 수진이가 누구야? 엄마, 나예요, 딸. 밤에는 더 심했어요. 집을 나가려고 하시고 화장실도 못 찾으시고. 어머니,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집이에요. 저랑 같이 사시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어머니가 깨시니까요. 남편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당신까지 쓰러져. 그래도 어떡해. 우리 엄마인데. 형님들은 뭐해? 돈만 조금 보내고. 그러게요. 민수 오빠는 한 달에 50만 원, 정훈 오빠는 30만 원을 보냈어요. 하지만 돈보다는 사람 손이 필요한데. 오빠, 주말에라도 와서 좀 도와줘. 전화했지만 핑계만 들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이번 주말은 회사 일이 있어서. 회사 일. 맨날 회사 일이야. 혼자서 3개월을 버텼는데 정말 한계였어요. 그런데 큰형수가 찾아왔어요. 수진아, 내가 며칠 있을게. 형수님?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남편은 돈만 보내면 되는 줄 알더라고. 형수님이 3일 동안 계시면서 어머니를 돌봐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근데 수진아, 이렇게 혼자 하면 안 돼.
그래도 어떡해요? 민수한테 다시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며칠 후 형수님이 전화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민수가 안 된대. 네, 괜찮아요. 역시 안 되는구나. 정훈 오빠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또 혼자가 됐어요. 어머니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엄마, 약 드세요. 약? 난 아프지 않아. 드셔야 해요, 엄마. 싫어. 넌 누구야? 나를 해치려고? 엄마, 나예요, 딸이에요. 매일 우는 날이 많았어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어요. 30년 전부터 적어온 가계부였어요. 펼쳐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 300만 원, 정훈 결혼자금 500만 원, 수진이 학원비 50만 원, 빼곡하게 적힌 우리들을 위한 지출들. 그리고 어머니 자신을 위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보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수 사업자금 대출, 집 담보 5천만 원. 집을 담보로? 그 사실을 오빠들에게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오빠 사업 자금 대느라 집까지 담보로 잡으셨어.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언제적이든 엄마가 그렇게 희생하셨잖아. 그래도 나도 다 갚았어. 돈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그만큼 우리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지. 정훈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결혼할 때 엄마한테 많이 받았어.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엄마는 여전히 우리 엄마야. 형제끼리 큰 소리로 싸웠어요. 한 달 후 오빠들이 제안했어요. 수진아, 요양원 알아봤어. 뭐? 이렇게 내가 혼자 하면 안 돼. 요양원에. 안 돼. 엄마를 요양원에. 수진아, 현실을 봐. 너도 힘들잖아. 그래도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야.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거지.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계속 혼자 할 거야?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우리 대화를 듣고 계셨어요. 흐릿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어머니, 나는 어디든 괜찮아.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괜찮아. 나는 짐이 된 것 같아. 엄마, 평생 우리 위해 사신 엄마가 짐이라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제야 오빠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형, 늦었어.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훈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져온 가계부를 오빠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오빠들이 가계부를 넘기며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앞치마도 가져왔어요. 40년 동안 입으신 그 앞치마. 엄마는 평생 이 앞치마 입고 우리 위해 사셨어.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흐릿하셨어요.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너무 늦었어. 이틀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삼남매는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내가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민수 오빠가 자책했어요. 나도 미안해. 정훈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울면서 생각했어요. 혼자 감당하려고만 했던 나도 잘못이야. 오빠들을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조문객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어머니의 가계부와 낡은 앞치마를 보며 다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수 오빠가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혼자 고생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알아.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정훈 오빠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겠지. 우리는 모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가계부 마지막 장에 적힌 어머니의 글귀가 계속 떠올랐어요. 내 자식들 모두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만 생각하셨네요.